안녕하십니까, 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얼굴 뒤에 살짝의 슬픔이 어려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아뜰리에 코롱이 한국 사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향수 애호가로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신지 아뜰리에 코롱 한국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아뜰리에 코롱이 문을 닫았는지, 아뜰리에 코롱 한국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뜰리에 코롱 한국 철수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브랜드가 완전 매니아틱한 브랜드가 아니라 니치 퍼퓸 브랜드 중에서 꽤나 대중적인 편에 속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접은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은 더 디프런트 컴퍼니라던가 아이젠보그, 세르주르텐 이런 약간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부족하거나 향기들이 대체로 마니아틱한 그런 브랜드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뜰리에 코롱은 완전 향수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뷰티나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 아뜰리에 코롱을 수입하고 전개하는 회사가 로레알이라고 하는 대기업이었고, 프로모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하고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삼기도 했었죠.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아뜰리에 코롱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뜰리에 코롱이 선보이는 향수들이 딱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가볍고 부담 없는 시트러스요. 은은하고 웨어러블한 향기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지? 라는 의문을 들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아뜰리에 코롱 향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는 향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뜰리에 코롱 사업 접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고요. 아뜰리에 코롱의 본국인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작년에 이미 사업을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외국의 향수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꽤나 놀라운 뉴스였고, 너무 아쉽다, 쟁여놔야겠다, 근데 왜 철수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죠. 그리고 근데 아뜰리에 코롱이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대. 그쪽에 집중을 하려나 봐. 동양 쪽 나라에서는 아직 아뜰리에 코롱 구할 수 있어, 이런 의견도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뜰리에 코롱 측에서 밝히기로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뜰리에 코롱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에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아뜰리에 코롱이 컬렉션 레어라고 기존의 아뜰리에 코롱 베스트셀러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컬렉션을 새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베스트셀러들이 되게 상큼하고 가벼운 시트러스 향들이라면은 그 컬렉션 레어는 우디 기반의 향이고 훨씬 가격도 비싼 컬렉션이었는데요. 그 컬렉션을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거 아시아 시장 노린 거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국에서 불안한 상황일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도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제품 협찬도 받고 프로모션 제안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좀 아뜰리에 코롱이 사업 축소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 쪽은 괜찮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뜰리에 코롱이 딱 내놓은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큰 야망을 갖고 있고 향수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위해서 더 현대적이고 고상한 향수를 제작하기 위한 브랜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아뜰리에 코롱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 아뜰리에 코롱도 컬렉션 레어 향수들, 그러니까 우디 기반의 좀 더 럭셔리한 일종의 익스클루시브 라인 프로모션에 집중을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종의 이미지 변신 혹은
아시아 MZ들에게 잘 먹히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한국에서도 사업 철수를 한 걸 보면은 확실히 야틀리에 코롱 본국, 그러니까 본사의 상황이 어렵기는 한가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나무로 치자면은 나무의 가지고 뿌리는 프랑스인데, 그 본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틀리에 코롱 사업 종료의 이유는 이거다라고 딱 한마디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향수 매니아들은 아틀리에 코롱이 니치 퍼퓸 브랜드로서의 와우 포인트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리에 코롱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웨어러블하고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이 향수랑 비슷한 다른 향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이름에 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코롱? 그럼 지속력 약한 향수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아틀리에 코롱을 대표하는 그 시트러스 향수들이 그렇게 막 지속력이 파워풀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코롱이라는 단어는요, 부향률이 낮은 연한 농도의 향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향수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아틀리에 코롱의 코롱이라는 단어 역시도 그 부향률이 낮은 향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향수를 통칭하는 단어로서의 코롱이죠. 그리고 아틀리에 코롱 향수들은 코롱 농도의 향수가 아닙니다. 걔네 향수들은 코롱 압솔리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타입의 향수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향 원액은 한 15%에서 20% 정도로 꽤나 높은데 향기는 되게 상쾌한 새로운 개념의 향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틀리에 코롱 향수를 이제 뿌렸을 때도 그렇게 지속력이 너무 최악이다, 너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향수의 지속력이나 확산력을 결정하는 데에는 부향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향료를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은 태생적으로 지속력이 약한 시트러스 계열 향 원액을 20% 넣은 향수보다 묵직한 스파이시 구어망드 향 원액 10%를 넣은 향수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은 시트러스는 되게 마르고 작은 리듬 체조 선수고, 스파이시 구어망드 같은 거는 씨름 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리듬 체조 선수 2명이랑 씨름 선수 1명이 지구력 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씨름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고난 피지컬 차이가 있으니까 향수도 똑같습니다. 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향 원액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즉 부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많은 변수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다시 아틀리에 코롱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이 아틀리에 코롱은 코롱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시트러스 향수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약한 퍼포먼스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던 브랜드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했던 점이 브랜드 이미지가 애매했다는 것? 르라보나 바이레도처럼 요즘 유행하는 완전 미니멀하고 힙한 컨셉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막 섹시하고 화려한 스타일도 아니라서 약간 브랜드 포지션이 이도저도 아니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 견해일 뿐이고,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향수 애호가들도 아틀리에 코롱 사업 철수 소식에 굉장히 의아해하고 놀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아틀리에 코롱이 시트러스 기반의 발랄하고 라이트한 향수를 너무 잘 만들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는 어떤 하우스에서 만들어도 웬만하면 다 웨어러블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벼운 시트러스 향은 어떤 브랜드 걸 써도 거의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와는 상반되는 스타일인 오리엔탈 스파이시라던가 구어망드 우디, 이런 계열은 좀 진입장벽이 있는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틀리에 코롱은 그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계열의 향수도 웨어러블하게 잘 만들어요. 저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즈아노님 같은 경우는 오우드라는 묵직하고 꼬릿할 수 있는 우드 향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되, 중성적인 로즈향과 잘 조합을 해서 꽤나 트렌디하고 어렵지 않은 플로럴 우디 향을 완성을 했고, 상탈 카르망도 우디와 바닐라의 조합이지만 끈적거리는 느낌 없이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앙상 셀레스테도 뭔가 트렌디한 편집샵에 딱 들어간 듯한 그런 인센스 향이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수들은 향수 입문자와 향수 마니아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딱 좋은 향들이잖아요. 흔하고 마냥 가벼운 향은 이제 지겨운데,
그렇다고 너무 난해한 향은 아직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잘 충족해줄 수 있는 향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아틀리에 코롱이 시트러스 향수들이 전면에 나와 있는 듯한 브랜드다 보니까 다른 향수들이 좀 빛을 못 보고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틀리에 코롱 측에서도 우리는 시트러스만 잘 만드는 하우스가 아니라 좀 더 딥하고 다채로운 향도 잘 만든다라는 걸 어필하고자 했는데, 그 시도의 기간이 다소 짧지 않았나, 좀 더 존버했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 시트러스 맛집이라는 아틀리에 코롱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향수 사업이라는 거 되게 쉽지 않네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틀리에 코롱 향수들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내 취향에 잘 맞는 하우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만나보기 어렵게 돼서 정말 슬픕니다. 그래도 아직은 브랜드가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니까 언젠가 다시 더 멋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